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번째 답사죠? 네. 네 번째 답사. 지난번 이제 계룡 답사에서 우리 청양을 뭐 예고했다 그럴까? 그래서 그때 이제 계룡에서 이사를 온 그 동학교 교당 이게 청양이라 그래서 그런 연관성으로 한번 시작해 봤는데 또 파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답사를 준비하면서 귀인을 만났어요. 귀인. 청양 뭐 토박이는 아니시지만 토박이보다 더 토박이 같으신 우리 신경섭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아주 엄청난 자료가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 신경섭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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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청양 토박이세요. 토박이. 하지만 출양인 토박이지만 이제 역전된 거죠. 사실 사시면서 이제 토박이처럼 되셨고 토박이지만 일찍이 떠나셨는데 우리 이따가 갈 왕진나루를 갔다가 그 이제 바로 옆 동네 출신이시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연락을 드려봤더니 대번 낚싯밥을 물어가지고 오늘 답사에 동참하게 되신 우장식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그분을 대어를 낚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평생 배우 조정 중이신 안혜옥 선생님. 이렇게 오늘 또 귀한 손님들과 함께 답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답사 일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 주세요. 청양을 사실 이제 충남이 여러 지역 중에 청양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청양이 이제 뭐 볼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는데 꼭 와보긴 해야 되겠어요.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양을 잡고 뭐 탐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많이 생략하며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경섭 선생님은 막 보여주고 싶으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제 막 할 수 없이 이렇게 줄였어요. 오늘 이제 어떻게 갈 예정이냐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금정역 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갈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공덕고개라고 써 있죠. 공덕고개를 할 겁니다. 공덕고개는 보면 이렇게 요 금북정맥, 차령산맥을 넘어가는 여러 고개 중에 하나예요. 고기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금광 구봉광산입니다. 구봉광산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가 금정리예요. 여기가 금정역터인데 여기가 금정리라고요? 뭔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 행정구역명이 그렇게 있고 여기는 용당리입니다. 화성면 용당리. 하여튼 여기 둘 관계가 있어요. 거길 가려고 그러고요. 여기에 지금 패스한 점 2개짜리는 최재공이라고 아시죠? 정조 때 이제 영의정을 지낸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기 화성 출신이시고 이분의 사당인 상의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입니다. 안혜옥 선생님 혹시 상의사 가보셨나요? 화성중학교에 근무하실 때 안 가보셨어요? 천만 다행입니다. 학교 바로 뒤에 있어요. 워낙 열심히 가르치시다 보니까 겨를이 없으셨어요. 거긴데 이제 여기 상의사 최재공과 또 여기 용곡역 정약용과 또 뭐 여러 가지 막 얽힌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간 관계상 가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양읍인데요. 점심 때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점심을 먹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칠갑호 맞죠?
예. 그래서 우리 경섭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시골 밥상 만나요. 맞나요? 또 네. 사전답사에서 여기 이제 거쳤다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까치내로 옵니다. 까치내. 여기가 장곡사인데요. 장곡사는 청양이 어떻게 보면 뭐 대명사격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한데 제가 또 지리학도의 관점으로 여기를 어떻게 청양의 지역성하고 좀 연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제 실력으로는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뭐 관광지로는 다들 가보셨을 것 같고 여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까치네 여기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나갑니다. 장평 지나가다 보니 낙질이란 마을인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지난번 답사에서 예고했던 천진교 교당이 요 마을에 있어요. 제가 이제 가봤더니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신데 또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했는데 역시 여기도 우리 청양의 어떤 지역성하고 연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좀 우연적인 장소라 그럴까 그렇더라고요. 지나가다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나서 여기 왕진을 갑니다. 왕진. 여기쯤이 우리 의장 선생님의 고향이신 그 창강나루 여기쯤 되죠? 여기를 가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옛날에 더 큰 나루고 뭔가 좀 유적도 좀 있고 그래서 의장 선생님 말씀은 이제 끌어다가 여기서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스 정산입니다. 정산은 여기에 9층 석탑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경관 같은 것은 이거 빼고는 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정산을 사실 안 넣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경섭 선생님이 강력하게 9층 석탑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정산을 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이 지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기도 한번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코스 이렇게 더운데 이 갑자기 문 닫기 서든 데스 요거는 조금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이 토백이 분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은 가야 됩니다. 네. 자, 코스는 이제 이렇습니다. 접어주시고요. 이 이제 용곡 역터 또는 금정역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제 조선시대 역 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들 뭐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이제 역은 보통 뭐 한 10개 안팎의 각 군현별로 있던 역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도를 이루고 있었어요. 도. 그래서 우리 충청도에 이제 여러 개의 이 역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금정도인데요. 금정도 이외에도 이제 우리 충청남도에 있던 것은 시흥도라는 역이 있었어요. 시흥도. 그 다음에 이인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인도 이름으로 남아 있잖아요. 공주시 이인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환도라는 데가 있었어요. 성환도. 성환도도 이름이 남아 있죠. 천안 성환. 이 네 개 도가 있었고요. 그 도에 이제 이걸 전체 관할하는 우두머리 수령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군현별로 대개 한 개, 크면 두 개 이렇게 이제 역들이 있어서 그 역들을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용곡역이 금정역 도의 뭐라 그래야 돼요? 치소? 이게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금정역지라고도 하고 지도에 보면 용곡역이라고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대동여지도 좀 보여주세요. 대동여지도에 이제 여기가 청양이고요. 여기가 홍주죠. 그럼 홍주는 워낙 큰 옛날에 그 목이었잖아요. 이 지역의 가장 큰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 두 개나 있습니다.
대동여지도의 역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 세천이라는 역이 있고요. 바로 여기가 용곡역입니다. 용곡역. 홍주에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청양에 금정이라는 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정역은 이 일대를 이렇게 관할을 했어요. 그래서 태안까지 이 군현들의 역을 관장을 했고, 원래 이 우두머리인 찰방인데요. 찰방. 직의가 찰방입니다. 그래서 역의 우두머리라고 하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뭐 시골 역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실제로는 의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종육품이에요. 종육품이면 뭐하고 같냐면 현감하고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양현의 현감하고 이 용곡역의 찰방하고가 격이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감은 삼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권력이 더 이제 권력의 범위가 넓은데, 하여튼 위계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청양의 이 금정역이 여기를 관할하던 그 치소가 있었던 자리인 거죠.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금북 정맥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이 일대 내포 일대와 청양은 청양을 내포에 넣기도 하지만 약간 결이 다릅니다. 생활권이나 문화권에서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역이 여기를 관할하기에는 너무 외져 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 역이 치소를 여기로 옮겨요. 여기로 옮기면서 이제 대략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 사료들을 뒤져봤더니 한 광해군 때쯤에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광해군 때. 그때 이동을 하면서 이 역의 우두머리가 이제 역승에서 찰방으로 바뀌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역승이라고 하는 거는 구품직입니다. 품계상 가장 밑에 있는 직이기 때문에 그 역승을 오랫동안 조선 초기부터 둬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폐단들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폐단은 이거예요. 관리들이 지방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직위가 낮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적어도 뭐 현관급 이상들이 가는데 역 관리자가 구품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좀 뭐라 그럴까요? 업신여기나 말이 잘 안 통하는 위계가 잘 안 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직위이기 때문에 그거에 뭐 그 상응하는 급여를 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족합니다. 근데 이 역은 그 역둔토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역로들이 경작을 해서 비용들을 쓰고 이제 했는데, 그 비용들이 사사롭게 쓰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광해문조에 이르러서 승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역도의 우두머리는 찰방으로 종육품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정에서 용곡으로 이게 이사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는 김정우의 1861년 대동여 지도잖아요. 그러면 이 지도에도 이렇게 여기가 용곡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나온 다른 지도들을 보면 어떤 지도는 금정이라고 돼 있고 어떤 지도는 이렇게 용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던 치소가 이렇게 옮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됐고, 원래 있던 이름은 용곡역이 맞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곡역에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용곡역 일대 이 화성은 현재는 청양군 화성면이지만 오랫동안 내포문화권에 속했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양군이지만 약간 다른 생활권, 뭐 거창하게 문화권이라고까지는 뭐 그렇지만 다른 생활권을 갖고 있던 지역이었다는 거고요. 대동여지도의 그런 모습이 이게 잘 표현이 됩니다. 바로 이제 금북 정맥이 지금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잖아요. 구봉산, 우리 우장희 선생님, 안혜옥 선생님 많이 넘어보셨잖아요. 옛날 휴게소에 가서 뭐 먹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 구봉산 고개인데, 조기쯤 되죠? 그러면 이 고갯길을 넘어가지고 여기서 넘어다니기는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생활권이 1, 2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 더 편리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는 이
무한천 예당저수지 상류잖아요, 여기가. 이 물이 흘러서 이제 예당저수지를 거쳐 예산으로 빠져나가니까 이 길을 따라 이동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평평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일찍부터 이 대흥 예산권하고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 지도가 지금 틀렸어요. 대동여지도가 뭐 전지전능하진 않죠. 지금 이제 용곡이 홍성 삽교천으로 빠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붙어 있고 이 물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요. 여기는 이제 내포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자연 경계로 볼 때 그런 문화적 특징이 있는데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최재공이라는 분이라고 전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여기 그 옛날에 관리들이 출장 갈 때 그 마패 보여주고 그 말 갈아타고 이런 기능하고 그 인근에 이제 요즘으로 치면 도로공사 역할을 한 거잖아요. 도로 관리하는. 그러면 그 여기 청양에 있었다는 거는 관리들이 출장을 갈 때 많이 거쳐가는 주요 통로거나 도로 관리에 용이한 어떤 지리적 그 여건들이 있어야 여기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어떤 지리적 특성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와,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면 또 어떻게 하라 그렇게. 이거 뭐 예상 밖의 질문이고 생각을 못한 질문인데 사실 저도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중간쯤에 있어야지 이게 유리한 게 아닌가. 유사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금정도의 관할 범위는 여기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홍성, 서산, 보령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시흥역이 통합이 됩니다. 시흥역이 통합이 돼서 어디까지 가냐면 신창, 온양, 면천, 당진, 평택까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관할 범위거든요. 그런데 주 관할역은 이제 여기에 있었다. 이게 조금 저도 사실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뭐 어거지로라도 답변을 해본다고 하면 다른 역도와 이제 연결 관계가 좀 있지 않았을까. 다른 역도 연결 관계. 특히 이제 이 충청도 일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쳤던 길은 이 수영로입니다. 수영로. 충청 수영에서 여기로 올라가는 길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홍주 관할 내에 이 찰방역을 두는 게 조금 더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홍주 목사하고도 좀 소통도 자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럼 될까요? 정약용하고 홍주 목사하고 만나서 네. 뭐 친구 관계 있어갖고 뭐 담소도 하고 했던 기록은 제가 어디서 한번 봤는데. 네. 근데 지금 그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설명을 할 때 보니까 저는 관리가 출장 나올 때 한양에서 오는 관리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역이 관리 지역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한양에서 내려오는 관리들이 주가 아니라 홍주목에서 오는 관리들이 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그런 면도 그러면 홍주목으로 갈 때, 음. 홍주목으로 갈 때 그 공주에 관찰사가 있을 때, 그러면은 주요 이동 통로가 저기 여기 청양 거쳐서 홍주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겠죠. 예, 그렇게 보면 저게 그 모든 이 홍주 이권에 있는 모든 그 도로를 관리했던 게 아니라 관찰사에서 홍주목으로는 주요 도로만 관리했던 게 아닐까. 여기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 지도 보면서. 훌륭하십니다. 아주. 이제 그런 이야기도 저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금정도는 주로 이제 대로 쪽을 관할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사는 이따 얘기하려고 했더니 정사는 이제 이인도에 속해요. 근데 이인도는 주로 이제 대로보다는 소로 쪽을 관할했다.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사님 말씀도 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너무 가지 맙시다. 이건 좀 어려워지니까. 지리 선생입니다, 제가. 내포성 아까 얘기하던 이제 내포성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재공이라는 인물이 바로 여기서 태어났고요. 이 내포 출신들의 관료들이 갖고 있는 이제 특성이라 그럴까? 이런 게 이제 좀 있어요. 일반화할 수 있는 특성. 이게 뭐냐면 여기하고 서울을 이제 두 개의 근거를 두고
내포를 이제 경제적 기반으로 삼으면서 말하자면 이제 입사해가지고 출세했을 때는 이제 서울로 가고 또 약간 수세기에는 이제 내려오고 이런 이제 행동 패턴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이 무안천을 따라서 삽교천 하구로 해갖고 서울로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곳이고 또 이런 하천 주변에 농토도 이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최재공이 평강 채씨인데 그 가문들이 이제 구제리죠, 구제리일 때 그 터를 이제 잡고 오랫동안 세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점은 최재공은 남인입니다. 당색상. 그러면 이제 우리 기호 서인들 홍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당연히 기호 서인들이 많았고요. 우리 뭐 결성 향교 관심이 많은 우리 남당 한원진이 이제 기호 서인의 노론의 맥을 잇는 아주 거물인데 이분은 남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내포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색이 예를 들어 영남학파처럼 하나로 쫙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당색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실학이나 이런 쪽에 이제 관심들이 많고 스스로를 남인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내내 평생 동안 변하지 않고 남인의 그 입장을 유지했던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역설적으로 내포성 이런 걸 갖고 있는 분이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 이제 접으세요 이제 팔 아파. 정약용 선생과 관련해서는 또 이 최재공과 정약용이 모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모종의 관계라는 게 이제 평생 후견인이었고요. 최재공은 정치적 역경을 이제 겪긴 했지만 정약용 같은 이제 드라마틱한 역경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만인 이상에까지 이제 올랐는데 영조가 말하자면 탕평을 하는데 이분을 잘 활용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노론의 발호를 이분을 통해서 적절하게 제어를 한 이제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만한 역량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론들의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영조가 어느 정도로 배려했냐면 그 정승이 셋이잖아요. 셋인데 좌의정 하나만을 이분을 임명을 하고 그냥 좌의정 하나만 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을 영의정으로 올리면 이제 당연히 노론들이 아주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영의정을 올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영의정을 안 두는 거죠. 정말 고수예요. 대단한 영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좌의정으로 실제 영의정의 역할을 하게 하는 이런 기간을 오랫동안 이제 둡니다. 또 이제 수원성을 화성을 건축할 때 이제 바로 이분이 화성 유수부 부사였고 정약용 뭐 잘 아시죠? 거중기를 그때 이제 고안해서 했다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후견인과 이렇게 그 후견인의 지지를 받고 마음대로 자기 뜻을 펼쳤던 이런 분이었는데 영조가 이제 승하하고 난 뒤에 이제 말하자면 후견인 하나를 가장 강력한 후견을 잃게 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정치 권력을 잃게 되고 최재공은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정약용은 이제 어려움을 겪죠. 그다음에 이제 사사롭게는 최재공의 서자가 정약용의 서매랑 혼인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돈이에요, 사돈. 근데 그 사돈이었던 정약용이 정치적인 이제 그 천주교 관련해서 이제 좌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정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멀리 보낼 수도 그렇다고 용서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포가 딱 맞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왜냐하면 내포는 가깝고도 먼 곳이잖아요.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배를 타고 가면. 하지만 또 경기도를 벗어난 충청도이기 때문에 정약용을 두기에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찰방이라는 직위도 마찬가지로 찰방이 이제 종육품에 낮지 않은 직위인데 의외로 찰방이 말하자면 이제 간관들 사원부나 사관원에
간관들을 많이 임용을 했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방 수령들을 적절하게 제어를 해라. 실제로 이제 아까 유사님 말씀하신 여기 오자마자 홍주 목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공주 관찰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왜 천주교도들이 바로 하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느냐. 근데 이분이 종육품직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관찰사하면 종이품이고요. 목사는 정산품인데 한마디로 게임도 안 되는 고관한테 잠옷 위협적인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왕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는 뜻도 되고 내려오기 전에 이제 우부승지 정산품 당상관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배경도 있고 하지만 찰방이라고 하는 직위가 갖고 있던 역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금정일록에 종칠품직이라고 스스로를 썼는데 원래는 이제 종육품인데 아마도 그 정도까지 그 강등을 당한 상태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강등당한 풍계보다 높은 직위로 이제 온 거기는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어떤 내포성, 내포가 갖고 있는 지역성을 잘 갖고 있는 데가 이것 화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천주교도들하고 또 관계가 또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줄무덤 바로 이제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인 최양업 신부의 고향이 바로 요 동네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천주교로 혐의를 받은 정약용을 보냈다. 역설적이잖아요. 그 말은 이제 뭐냐면 네가 가서 거기 천주교도들을 교화시키고 네가 쓴 누명을 스스로 벗어라. 그런 이제 영조의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정조의 죄송합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한 6개월, 만 5개월 정도를 근무를 하는데 실제로 많은 천주교도들을 체포도 하고요, 교화도 하고요. 정약용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기 비문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정약용은 스스로를 천주교도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여기 왔을 때도 스스로가 이제 천주교도라고 얘기를 안 했던 그런 상태였었고, 결정적으로 이분이 이제 서울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용양이 부사직이라는 종오품직으로 복귀를 합니다. 원래 정산품까지 못 갔지만. 근데 이제 복귀를 할 그 즈음에 이분이 굉장한 일 하나를 벌여요. 무슨 일을 벌이냐면 내포 천주교의 실질적인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내포의 사도라고 하는 다 아시죠? 이정수 선생님? 그분은 이제 신부님이시고요. 이존창. 바로 내포의 사도 이존창이 여기서 체포를 당합니다. 1795년 12월에. 바로 누구한테 체포를 당할게요? 정약용한테 체포를 당해요. 놀랍죠? 이 홍산의 피신에 있다가 이제 성수산 속에 숨어 있다가 하는데 정약용한테 체포를 당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재밌어요. 말하자면 체포 당하던 그 정황들이 기록에 나오기를 여기 금정역의 영리 2명을 대동하고 가서 성준화산에서 잡아왔대요. 뭐 저항이라든가 이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정약용과 이존창이 이미 교통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실제 이존창은 그때 잡혀와 가지고 처형을 당한 게 아니고요, 연금을 당해요. 연금. 그래서 자기 집 주변에서 이제 돌아다니지 못하게 가택연금 이렇게 당해서 실질적으로 그 종경리 기록에 천안이라고 나오는데 천안의 월경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이죠. 거기에 연금을 당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로부터 6년이 지난 뒤에 영조가 승하하고 순조 초기에 1801년에 그 대박해 때 그때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이 그를 잡았으되 목숨을 빼앗은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제가 좀 한번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용곡역은 여러 가지 뭐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인데 그 역과 관련한 유적들은 남아 있는 게 요것뿐이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큰 말이라고 실제 역은 저 안에 있었는데 옛날 길도 이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쪽 보령에서 넘어오는 이제 스무고개로 해서 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고 그 안에 역터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굉장히 큰 마을이었어요. 왜냐하면 영리가 무려 121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찰방 휘하의 관리들이 아전들이 121명이나 됐으니까 그 사람의 가족들 따지면 뭐 수백 명이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영노 그 역둔토를 경작하고 잡무를 보는 영노들이 역비와 영노를 합치면 한 190명, 2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역과 관련된 인물만 한 320명 이상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딸린 식구들 다 따지면은 뭐 수백 명이 마을 근처에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큰 마을이었고 그런 이제 역원을 이루고 있었다. 이제 근대교통로가 생기고 이제 뭐 홍성 쪽으로 철도도 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대적 위치가 떨어지면서 마을이 쇠퇴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되게 두서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우선 이제 경섭 선생님 먼저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말을 스스로 못 끊어가지고 막 이제 질르고 말았는데 혹시 또 이렇게 할 얘기는 없고요. 어, 찾아주셔서 고맙고. 아까 이제 이러면서 나와요. 아까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에, 그러니까 이쪽 용곡역이 갖고 있는 위치가 저 한양과의 관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충청수영과의 관계 때문에 저쪽 해상 쪽에서 오는 것을 어딘가는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 적지가 이쪽 용곡일 것 같다는 거에 이제 동감을 하고요. 이제 이번 일정에서는 이제 빼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부여에서 분명 이제 우리가 이제 저 대흥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또 이제 청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산성. 예, 그래서 청양에서 이렇게 내포 숲길로 이어졌지만 이쪽 홍성 쪽으로도 이렇게 산성이 있는데 그런 이제 육로도 있지만 이제 옛날로 보면 이렇게 백제의 산성이 이어지는 그런 곳이다. 그것만 이제 이번 투어에 빠져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잘 보셨죠? 제가 그 설명드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음. 여기가 지리적으로 중요 교통로가 아닌 게 아니라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였을 것 같으네. 왜냐면 보령에서 저 미산에서부터 오면은 이쪽 길로 다닐 수 있는 데가 뭡니까? 미산, 성주 지나서 여기 지금 화성 있는데 옛날에 화성 여기는 또 현이었었죠. 화성이 현이었었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광천 쪽으로 넘어가 주리성이 있잖아요. 이게 거리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산 넘어가면 금방 갈 것 같은데 주리성이. 주리성이고 대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광시 지나서 대흥으로 가는. 그러면 중요 교통로가 맞았네 이거. 맞아요. 예. 주요 교통이었다. 예. 굉장히 큰 이게 그 인구 이동이 많은 도로였을 것 같으네 이거. 그래서 그러면 긍정력이 여기 있었던 게 맞는 거지. 근대 교통로가 이제 하여튼 이동하면서 여기가 상대적 지위가 떨어진 거지. 예. 과거에는 꽤 중요한 교통로였던 거. 서울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 예. 서울하고. 대흥 지나서 예산 지나서 아산 지나 천안 그렇죠. 지나 바로네 직선거리네. 네, 여기가.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여기 있을 만한데네. 외진데가 아니네. 네. 그때 안혜옥 선생님 화성중학교 근무하실 때는 어땠어요? 이 동네 용당리 애들은 많이 있었나요? 많이 없었나요? 네. 그때 이미 학교가 좀 줄어들어 있었죠. 쇠퇴 네. 있어서 한학급이었고 뭐, 한학급. 많은 학급이 두 학급이었는데 음. 그것도 한 1년 있으면서는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두 학급 있다가 나중에는 한 학급으로 다 한학급으로. 줄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는 많지 학생 않았어요. 수는? 네. 거기는 어땠어요? 구제리 평강채 씨들은 후손들이 좀 있었나요? 채 씨들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있기는 있었던 것 있기는. 같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뛰어난 이렇게 그런
하는 기억에 감은 좀 남는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았던 것 없었고.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살죠. 그 후손들이. 예. 오히려 청라중학교에서는 채 씨가 아. 거기에선 애들이 좀 굉장히 이렇게 좀 우수한 애들도 있었고 있었어요. 아, 그건 또 신기하네. 그쪽 그쪽으로 또 청라 이사를 갔나? 저기 뭐죠? 그 음. 저수지 음. 주변에 거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채 씨들이. 아, 그러면 이제 그 연결이 지금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관련이 있을 수도 네네. 있네요. 네, 또 재미난 증언을 한번 또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청양의 여러 생활권 중에서 홍주권 또는 내포권에 속하는 지역이라면 이제 그 경계인 공덕고개를 넘어서 청양권으로 이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